네, 안녕하십니까. 정 본부장입니다. 예, 지금 시각은 9시 55분입니다. 예, 9월 26일이고요.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를 빨리 들어가겠습니다. 예, 지금 뭐 오늘, 과연 지금이 이게 금융위기인가? 예, 그리고 금융위기면 이게 2008년도급 금융위기인가? 아니면 97년도급, 1997년도급 금융위기인가? 정말 사람들이 많이 묻기도 하고, 저도 궁금하기도 합니다. 경기 침체. IMF급인가 이 얘기죠. 예, 결국 IMF 때까지 뭐 그렇게 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세계 증시가 지난주 금요일 나스닥이 1.8% 빠졌고 다우존스가 1.62 빠졌습니다. 뭐 계속 떨어지기만 하고 있어요. 예, 코스피가 오늘 3.02%, 니케이가 2.66, 홍콩이 0.1 많이 안 빠졌어요. 대만 2.41, 중국 1.20, 그 다음에 인도가 0.83이었습니다. 코스피가 지금 이제 말로는 1920까지 빠질 수 있다라고 뭐 지금 뭐 언론에도 나오고 있는데 1920까지 빠져도 되는데 지금 이제 달러 가치,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현재 원달러 환율에 대비하면 지금 우리가 이제 예전에 그 코로나 때 우리가 폭락했을 때하고 똑같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그게 1350까지 내려갔었으니까 지금 우리가 달러 환율 가치로 따지면 지금 우리가 원화가 상당히 싼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020 정도, 2200 정도 되는데 실제로는 상당히 더 낮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슈는 지금 환율의 심리적 저항성이 없는 거 아니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 경제 규모가 문제가 아닌데 왜 이러냐. 예. 단순히 이제 이건 제가 봤을 때는 금융의 차원입니다. 예, 금융, 한마디로 돈의 문제라는 거죠. 뭐 어떤 매니팩처링의 문제라든지 어떤 뭐 제조하는 어떤 기관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정말 돈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금융위기, 2008년도 금융위기든 97년도 금융위기든 도대체 이게 왜 왔느냐, 그리고 이것이 정말 맞느냐에 대해서 한번 제가 추론을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일단 이런 우리가 이제 초강달러로 가는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이게 지금 환율이 이렇게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일단 제롬 파월의 발언입니다. 참 파월의 발언이 이게 상당히 지금 강력해요. 그래서 미 연준 의장이 지금 어떻게까지 얘기하고 있냐면 파월이 이 연착륙을 이제 하기 어렵다. 지난 21일 날 FOMC 기자회견에서 미국 경제는 연착륙하기가 어렵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는 그래서 설마 그렇겠어?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결국 미국 경제라는 것은 증시도 있고 이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경제 활동이 살아야 되는데 마치 연착륙을 시키겠지 라고 이렇게 믿고 있는 부분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뭐 파월이 이렇게 막 몇 프로 올린다 그래도 별로 그렇게 아주 당황한 게 아니었는데 21일 날 FOMC 얘기에서 제롬 파월의 그 발언이 매우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을 만들어내는 게 지금 어떻게 보면 미 연준의 그 공갈이 가장 큰 겁니다. 미 연준의 공갈은 뭐냐면 더 빨리 시장이 죽으라는 거예요. 예, 뭐 내 말 듣고 그냥 너희들 너 들어오면 다 죽여버릴 거니까 다 그냥 너 기관총으로 난사할 거니까 뭐 들어오든지 말든지 네가 알아서 해요. 이런 분위기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이런 국제 경제 상황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이에요. 예, 제롬 파월입니다. 제롬 파월. 이 사람이 계속 그런 얘기를 함으로써 지금 경제 주체들에게 어마어마한 공포심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제 학습 효과입니다. 이게 뭐냐면 역대 1980년 그리고 85년 그다음 95년을 이제 생각해 보면은 이제 경제 주체들, 기관들이라든지 개인들이 이제 기억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억을 하냐면 이 국가와 맞서서 되느냐 이거죠. 즉 말하자면
1980년대 초에 폴 볼커라는 사람이 미국 금리를 20%까지 인상했어요. 예, 처음에는 뭐 3%, 5% 이렇게 올리더니 나중에 진짜 기준금리를 20%까지 올렸단 말이죠. 근데 소위 얘기해서 제롬 파월도 그럴 인간이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가지는 겁니다, 지금. 예.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1985년도 플라자 합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이제 앵고를 유발하려고 금리를 또 이제 내렸단 말이에요. 미국 금리를 내리고 미국 환율을 환율하고 따라 마르크 환율을 엄청 올렸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죠? 전 세계 경제 구조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금융 통화 정책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전 세계 경제가 바뀌는 걸 봤어요. 세 번째 95년도 역플라자 합의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때는 또 바로 엔저를 만들었죠. 예. 그래서 지금과 같은 강달러를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뭐가 왔습니까? 90년도 IMF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환율을 올리고 내리고에 따라서 전 세계 경제 구조가 바뀌고 일본이 20년 경제 침체를 맞은 것이 바로 1985년도 플라자 합의입니다. 그리고 97년도 우리가 그렇게 IMF 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 자살하고 막 떨어지고 했던 이유가 가장 컸던 것이 바로 역플라자 합의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미국의 어떤 금리 정책이 전 세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학습 효과로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가장 커요. 두 번째로. 세 번째가 뭐냐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반감입니다. 예, 인플레이션에 대한 반감. 사실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경제학자들은 고금리를 상당히 선호하고 또 인플레이션을 상당히 악으로 생각하죠. 예, 악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경제학자들의 인식은 돈은 값어치가 없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돈은 항상 값어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래는 근본이제였지 않습니까? 근본이제. 그래서 이 근본이제가 이제 없어진 게 이제 1971년도잖아요. 예. 근본이라는 게 뭡니까? 원래는 이게 돈이 금 같은 존재였어요. 그 돈, 내가 $100짜리 하나 잃어버리면 금 100파운드를 잃어버린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금을 바꿔줄 수 있는 종이라는 뜻이 그게 바로 지폐라는 거죠. 그게 바로 달러나 파운드의 역할이었어요. 근데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돈은 값어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전통적인 경제학자들의 입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1980년대 아까 말했을 때도 폴 볼커라는 미 연준 의장이 20%까지 금리를 올리는 그 와중이 왜 벌어졌냐면 1980년 딱 들어오니까 미국 인플레이션이 14%가 됐어요. 14%. 그래서 20%까지 금리를 올리니까 어떻게 됐나? 1981년에 9%까지 떨어지고 82년도에 4% 그리고 83년도에 2.3%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83%가 돼서야 2.3%가 되는 겁니다. 14%에서. 인플레이션이 14%라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예,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14%에서 2.3%까지 떨어지는데 3년이 걸렸습니다. 80년, 81, 82, 83 해서 3년 걸렸어요. 예. 이 인플레이션을 잡아내는데 3년이 걸렸단 말이죠. 이런 인식이 지금 전통적인 경제 주체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반감은 상당히 오래될 것이다. 그러니까 시간이 걸릴 것이다. 즉 미국 인플레이션이 지금 8.2%에서 9%라고 8.2% 이렇게 얘기하는데 각 주마다 얘기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틀리다고 말씀드렸어요. 예, 뭐 중서부 쪽은 거의 11%, 12%까지 올라갔다.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인플레이션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을 좀 잡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다. 예, 역대로 3년 걸렸다는 얘기예요. 레이건이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레이건어믹스라 해서 경제 부흥의 시절을 레이건어믹스라고 합니다. 예. 그 레이건어믹스가 왔던 초창기는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상당한 인플레이션을 잡아나가기 위해서 80년, 81년, 82년, 83년까지 엄청나게 고생을 했다는 얘기죠. 예. 이때 엄청난 경기 침체를 겪었어요. 경기 침체를 겪었습니다. 이 경기 침체로 많은 사람들이 뭐 도산하고 기업도 도산하고 했단 말이죠. 경제 성장률 거의 뭐 0%가 아니라 마이너스로 가고 막 그랬죠. 근데 이걸 딱 겪고 나고 나서부터 84, 85, 86, 87, 88, 89까지 쭉 경제가 올라가는 겁니다. 쭉. 예, 그래서 89년도까지는 어마어마한 버블이 생겨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그 검은 월요일이죠. 검은 월요일. 그래서 월요일날 그냥 엄청난 폭락이 있었던 거죠. 예, 검은 월요일. 블랙 먼데이. 그래서 블랙 먼데이라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오늘도 블랙 먼데이 가까웠어요, 거의. 예. 자, 네 번째.
이 금리 정책도 결국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2008년도 이후에 계속된 이제 저금리 정책, 2008년도 우리 그 리먼 브라더스 사태처럼 그때 이후로 실제로 이제 금리가 저금리로 미국 금리가 쭉 가요. 이렇게 미국 저금리 쭉 갑니다. 그래서 이게 2008년도까지 쭉 오는데 실제로 저가 이제 경제 금융권에 있을 때는 2008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사실 한 10년 후에 주기로 그래가지고 2018년도에 대폭락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원래. 예, 2018년도에. 근데 2018년 대폭락이 있지 않았죠. 이유는 뭐냐면 그때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그리고 코로나가 왔죠. 2020년에. 트럼프가 당선되고 대폭락이나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막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뭘 했냐면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했어요. 미국 금리도 못 올리게 하고 그때 막 금리를 이제 올리려고 했는데 미 연준에서 금리를 올리려고 했는데 못 올리게 했죠. 그때도 지금 이 제롬 파월입니다. 근데 파월이 그때는 트럼프 말을 거역을 못했어요. 예, 거역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또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자동 폭락이 됐죠, 증시가. 뭐 경기 침체가 자동으로 오는데 굳이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죠. 어떻게 보면 트럼프는 코로나 덕분에 이런 경제 재앙이 자기 임기 내에 일어나지 않은 어떤 수혜를 얻게 됩니다. 예.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질병이라든지 팬데믹 같은 거는 불가능적인 걸로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있는 경제 파국 같은 경우는 왠지 인간이 만든 것 같지만 트럼프 때 있었던 경제 침체는 인간이 만든 게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머리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1918년도에 뭘 했냐면 중국과 무역전쟁을 했죠. 예, 무역전쟁을 했어요. 그러면서 중국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자꾸 이제 남한테 미루는 거죠. 그래서 중국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고 또 코로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는 식으로 빠져나갈 구멍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 사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2022년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나고 나니까 지금 정상적으로 우리가 예상했던 그 폭락이 오는 겁니다. 2008년부터 지금 길었던 저금리의 시대가 사실 이렇게 오래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거의 제로금리에 가깝단 말이죠.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월스트리트라든지 기업 우선 정부에 있을 때는 정권의 경우는 좀 저금리 정책으로 가지 않기가 힘든 거예요. 예, 고금리로 가기가 힘든 겁니다. 그것이 지금 이제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되면서 이제 이게 고금리를 우리가 허용하는 거죠. 강달러를 지금 허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 더 이상 이제 늦출 수가 없는 게 미국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서 그래요. 예, 미국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라 인플레가 많으면 지금 바이든은 뭐 애국도 애국이지만 인플레가 이렇게 12%씩 이렇게 해버리면 중간 선거 이번에도 지금 민주당 되게 위험한데 본인들 재선이 지금 쉽지 않다는 거죠. 예, 서민들한테 인플레가 제일 안 좋은 겁니다. 부자는 인플레도 좋고 디플레도 좋습니다. 부자들한테 디플레는 물건을 사기가 상당히 좋죠. 부자한테 인플레는 자기 자산이 늘어나니까 좋은 거예요. 원자 들고 뭐가 다 늘어나는데 뭐 안 좋을 게 뭐가 있어요. 예. 가격을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잖아요. 예, 바나나 하나에 두 배씩 받을 수 있으면 더 큰 돈을 벌 수 있지 않습니까? 인플레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인플레 때도 좋고 생산수단을 갖고 있는 사람들 지금 가장 돈 버는 데가 어디입니까? 바로 정유회사들이죠. 예, 원자재가 오르니까 그냥 떼돈을 벌고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 예, 지금 현재는 미국 국익 우선의 상황입니다. 뭐 일단은 어떤 시대나 강한 놈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강한 사람이 강한 나라가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 경제 정상화에 가장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세계 경제 수준입니다. 뭐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주의인데 뭐 한국도 봐주고 다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 그래서 국제 정치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국제 정치라는 것은 제일 강한 나라가부터 챙겨주고 그다음 강한 나라, 그다음 강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하고 똑같은 대등한 나라가 아니에요. 미국, 영국, 뭐 일본, 독일 이런 수로 가는 겁니다. 그 나라 먼저 밥 먹여주고 우리를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런 상황일 때 제일 중요시하는 것은 뭐냐면 한 칸이라도 우리가 더 앞에 나가서 입을 내밀고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배짱이 있어야 돼요. 지금 현재 그 정부 입안자, 뭐 정권 정책 입안자라든지 지금 현재 외교 담당자라든지 경제정책 전문가라들은 그 정부 기관 요원들 말이죠. 제일 빨리 앞에 가서 한 줄이라도 더 빨리 가서 우리가 배급을 타먹을 수 있도록 기민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막 어떻게 보면 막 목에 힘주고 다니면서 그렇게 해가지고는 우리가 후순위를 밀리고
그 후순위로 밀리면 결국은 이 경제 위기의 희생양이 된단 말이죠. 지금은 기축통화를 찍어낸 나라의 그 미국이라는 나라의 그 기축통화를 찍어낸 것에 대한 부작용 때문에 지금 이 강달러 정책을 하고 있는 겁니다. 1971년에 금태환을 포기하면서 금본위를 포기하면서 어마어마하게 70년대는 어땠다? 예, 경제 부흥이 있었어요. 왜? 돈이 그냥 막 찍어내니까 경제 부흥이 엄청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80년대에 엄청난 인플레이로 왔죠. 그때 경기 침체가 80년, 81년, 82년이 왔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경제 부흥이 와서 89년도까지 왔고 2001년도에 버블닷컴이 일어나면서 다시 또 떨어졌다가 2001년도, 2년, 3년도부터 다시 또 2008년도까지 다시 또 부흥입니다. 2008년도에 리만 브러스 사태 온 다음에 9년도까지 왔다가 10년도부터 11, 12, 13에 다시 조금 올라온 게 지금 22년까지 온 겁니다. 직전까지는 얼마나 그 증시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되는 게 긴 호황과 짧은 침체라는 걸 아시면 돼요. 호황 한 7, 8년씩 가요. 그리고 침체는 3년, 4년밖에 안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아시고 항상 그 부분을 조심하셔야 된다. 그 염두에 두셔야 된다. 거시경제를. 그 다음에 또 지금 이제 블룸버그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벌써 원화, 그리고 필리핀 페소, 그 다음 태국의 바트가 지금 위험하다. 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왜 안 좋냐면 1997년도 그렇고 2008년도도 그랬습니다. 자꾸 외국 그 블룸버그는 이런 놈들이 자꾸 뭐 지목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바로 희생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단 말이죠. 상당히. 왜 이렇게 희생양을 만드느냐? 최소한 희생양을 줄이려고 여기 만드는 거예요. 선진국들은 자기는 피 안 보려고. 지금 달러당 150엔까지 올라간다 마냥 나오는데 지금 150엔이 지금 우리나라 환율이 다시 또 급등할 수 있는 트리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1,400원대가 됐는데 340원 됐는데 제가 봤을 때 1,700원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고 경제적으로 우리가 절대 경제적 희생양 지금 현재 금융위기의 희생양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 그래서 그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2097년도, 2008년도는 우리가 통화 수합을 해가지고 빨리 그 위기를 모면했고 97년도에 우리가 어영부영하다가 못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중요한 상황이라는 거.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그 배급줄에서 빨리 한 줄이라도 앞으로 가서 이 위기를 모면하는 그런 기민함과 어떤 상당히 신속한 움직임, 이게 정말 필요한 상황이라는 거. 이거 한번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